진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계획 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평면계획, 인면계획을 살펴볼 건데요. 이전 단계에서 현장 답사, 사례 검토, 컨셉 설정 등을 바로 이 단계에서 녹아내는 거죠. 최적의 안이 도출될 때까지 대안검토, 수정, 대안검토, 수정을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비하이브 상가주택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땅을 따야겠죠. 네이버에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이라고 치면은 다음과 같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번지를 입력하면은 아래와 같이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면적도 나오고요. 우리 땅에 대한 면적도 나오고 땅 모양, 도로 상황 같은 것들이 나오죠. 이거를 캐드로 옮겨서 계획을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토지 이용 계획을 캐드로 불러드렸습니다. 우리 대지의 컨디션을 한 번 더 확인하면은 대지 전면에 10m 도로가 있고 위쪽에 완청 녹지가 있네요. 그리고 양옆으로 인접 대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도로 볼 때는 직각 방향으로 위쪽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이 위쪽이 도면상 직각 방향으로 위쪽이 정북 방향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계획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요, 이 도로 방향을 수평으로 맞춥니다.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대지를 반듯하게 직각이 맞게끔 하면은 계획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우리 대지를 맞추니까 정북 방향도 살짝 이렇게 틀어졌죠. 그리고 토지용 계획상 이 면적, 대지 면적 중요하죠. 이 대지 면적과 이 캐드상의 이 땅의 면적을 맞추면은 땅 따기가 완성됩니다. 지금처럼 땅 따기가 완성되면은 이걸 가지고 계획 설계를 하는 거죠.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1차 계획안을 바로 한번 볼게요. 건축주와 협의한 평면 컨셉 설정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1층, 즉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전체로 쓸 수도 있지만 작은 상가 하나, 큰 상가 하나로 나누어 쓸 때도 자연스럽게 해달라 이거요. 2, 3층이 임대세대인 경우에는 주생활 공간을 남향으로 배치를 하고 그 폭을 최대한 확보를 해달라 와 2, 3층 전체 4가구의 평면을 똑같이 만들어 달라입니다. 4층 주인세대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으니까 사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의 영역성을 최대한 확보를 해달라입니다. 그러면 1층부터 자세하게 계획안을 한번 볼까요? 좀 전에 평면 컨셉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용 계단실의 위치입니다. 지금은 완성된 1차 계획안을 보고 있지만요, 이 공용 계단실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많은 대안 검토들이 있었죠. 1층 평면들을 보면은 대지 전면과 측면을 이용해서 주차대 수 6대를 확보를 했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둥을 중심으로 큰 상가와 작은 상가로 나누어질 수 있게끔 했습니다. 물론 가운데 이 칸막이는 경량 칸막이라서 이렇게 옮겨서 좀 더 큰 상가와 좀 더 작은 상가로 나누어질 수도 있겠죠. 중요하다고 말한 공용 계단실 위치는 여기로 잡았고요. 2, 3, 4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출입구, 그리고 화장실, 상가 화장실입니다. 나누어졌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게끔 바깥에서 출입할 수 있게끔 했고, 적용 위치는 여기입니다. 2층을 한번 보면요, 2, 3층 임대 세대에서는 두 가지 큰 컨셉이 있었죠. 주생활 공간을 남향으로 하고 폭을 넓게 확보를 해달라는 것과 2, 3층 임대 세대 전체 4세대를 같은 평면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주 생활 공간이 어디일까요? 여기에서 건축주들이 흔하게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안방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방을 주 생활 공간으로 보면은 남쪽에 위치를 해야겠죠. 그러나 이번 평면도에서는 거실과 주방 및 식당을 주 생활 공간으로 봤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안방은 이 뒤쪽 북쪽으로 배치를 시켰죠. 그리고 허리쯤에 작은 방과 이제 화장실,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고 현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전의 안방은 주생활 공간이자 복합 공간이었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TV도 보고 심지어는 윷놀이도 하고. 그러나 요즘 안방은 잠만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거실하고 주방 식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요즘 주생활 공간이라고 하자면은 거실, 주방 식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안방을 남쪽으로 보내는 것보다 거실, 주방 식당을 좀 더 좋은 공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면 컨셉 설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좌우 대칭 구조로 두 세대를 똑같이 풀었습니다. 평면도를요. 이 2, 3층 평면도를 보면은 이 공용 계단실이라고 하는 코아, 보통 공용 계단실을 코아라고 부르는데요. 코아를 여기에 위치를 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코아가 이쪽 코너나 이쪽 코너에 와 있으면 똑같이 평면도를 풀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코아 설정도 그 컨셉 설정에 따라서 잡아야 합니다. 눈썰미가 좀 좋은 사람이라면은 남향 전면에 굳이 폭이 좁은 발코니를 둘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발코니를 둔 이유는 주 생활 공간에서 외기로 나가고 싶다는 기능적인 면과 이 외기 발코니가 인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없어지긴 했습니다. 이쯤에서 평면과 인면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인면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흔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외장재를 바꾸는 거죠. 그러나 이왕이면은 공간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역동적이고 변화로운 인면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껍데기를 바꾸는 것보다 몸을 움직여서, 공간을 움직여서 만드는 것이 보다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요, 이쪽 부분이 우리 건물의 전면이죠.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전면에 외기 발코니를 둠으로 인해서 인면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공간의 변화를 통한 인면의 변화. 만약에 이쪽에 외기 발코니가 없다면요, 지금처럼 이렇다면 실내 공간으로 다 채워진다면은 인면의 변화를 주기 위한 방법은 이 외장재를 바꾸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왕이면은 기능적인 공간, 지금처럼 외기 발코니라는 기능적인 공간의 역할도 있고, 이러한 기능적인 공간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인면의 변화까지도 연장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평면 계획을 완벽하게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인면 계획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평면 계획을 할 때부터 인면에 대한 고려를 해서 실구성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평면 계획에서 인면 계획으로, 인면 계획에서 평면 계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디자인을 완성하는 거죠. 그럼 이 외기 발코니 부분에서 예상되는 인면 한번 볼까요? 예, 지금처럼 여기가 이제 외기 발코니죠. 그래서 이렇게 외기 발코니 공간의 변화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인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스터디에서는 공간의 변화도 있지만은 이쪽 부분에 외장재까지도 바꿨습니다. 그럼 훨씬 더 이쪽이 역동적으로 되겠죠. 지금
정면에서 본 인면이면요, 이쪽이 외기 발코니라서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림자도 떨어지고 여기에 외장재까지도 변화가 있으니까 여기 훨씬 더 변화로운 인면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 3층 평면도로 돌아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평면도를 다시 보면은 이런 부분도 인면의 변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외기 발코니입니다. 평면과 인면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4층 주인세대를 한번 볼게요. 4층 주인세대에서 평면 컨셉에서 중요한 것은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명쾌한 구분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평면도를 한번 보면요, 현관으로 들어와서 침의실이 있고 쭉 내려와서 주방, 식당, 다용도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거실, 그리고 이 가족 테라스, 외부 가족 테라스를 중심으로 건너가면은 안방 화장실, 공용 화장실, 침실 2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 조닝은 공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 조닝은 좀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적인 공간에서도 이 복도축을 기준으로 아래쪽과 위쪽의 성격이 조금 다르죠. 공적인 공간도 이 복도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명쾌한 조닝, 공간에 대한 조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코아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 4층 평면에서도 이 코아의 위치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아의 위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이렇게 존이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인면의 변화도요, 4층은 인면의 변화가 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요, 여기에 가족 테라스가, 외기 가족 테라스가 면해져 있죠. 그래서 내부 공간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흘러가죠. 그럼 이쪽에 되게 인상적인 그 공간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작은 공간의 변화도 도움이 되지만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예상되는 인면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큰 공간의 변화로 인해서 인면이 아주 변화롭게 됐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나중에 인면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공간의 외기 공간이 변함에 따라서 인면도 아주 변화롭게 되었죠. 자, 지금까지 평면 계획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인면 계획으로 들어가서 한번 또 볼까요? 좀 전 평면 계획에서도 설명했듯이 비하이브 1차 계획 안에서 인면상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3층이죠. 3층 이 가족 테라스 부분. 그래서 가족 테라스 부분을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3차원 공간으로서의 변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요, 구상을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3차원 공간을 만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면 변화가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임대세대도 이렇게 이런 변화, 공간의 변화들이 인면의 변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 그렇죠? 인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정리된 안을 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인면을 3차원 공간과 2차원 인면을 동시에 보면서 스터디를 하는 거죠. 상가 부분도 이 메스의 변화가 많아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몸이
전에 말했듯이 이 몸집의 움직임이 많습니다. 이쪽이 피로티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많아요. 이거를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화를 볼 수 있죠. 지금 윗면 1층, 2층, 3층, 4층 또 다락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붕 모양을 좀 다르게 하고 변화를 줌에 따라서 이렇게 윗면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윗면상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평면을 또 만져야겠죠. 평면을 만져서 공간의 변화가 윗면의 변화로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평면과 윗면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디자인을 만들어 가는 거죠. 공간의 변화로 윗면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는데요. 이 공간에 들어가고 나가는 공간의 변화와 외피, 즉 외장재의 변화가 합쳐지면 더 다양한 윗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보는 것 같이 디자인 형태는 같습니다. 이 두 집이. 그러나 이 디테일한 공간의 변화, 매스의 변화 플러스 이렇게 외피의 변화까지 더해지면요, 다양한 윗면들이 만들어지죠. 이 느낌과 이 느낌은 좀 또 다르죠. 또 이 분절을 또 아래 위로 다르게 하면 또 느낌이 완전히 또 다르고요. 이렇게 자, 여기 2단계에서부터는 외피, 그 외장재의 변화 단계에서부터는 조금 취향 같아요. 이렇게 어떤 건축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외피가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 취향은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 건물이 단일 재료로 읽혀지고 그 변화로운 윗면은 그 들어가고 나가는 공간의 변화로 만들어진 디자인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일반인들과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 나눠지기도 해요. 보통 일반인들은 이런 외장재의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건축 디자인을 공부하거나 건축 전문가들은 좀 모던한 것을 좋아하죠. 매스의 움직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아이 레벨에서 보면 또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평면적인 윗면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다른 느낌이 납니다. 다르게 보이나요? 네, 제 취향은 전혀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한 윗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본 샘플들입니다. 지금까지 비하이브 상가주택의 평면, 윗면 1차 계획안을 살펴봤는데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2차, 3차 계획안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